안녕하세요. 필리핀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필리핀의 부동산 중개업이나 이제 만약에 필리핀에 정착하셔가지고 집을 구입하고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필리핀에서 집을 구매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죠. 왜 쉽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물들이 많고, 그리고 지내다 보게 되면 부동산 신규로 지어가지고서 콘도를 지어서 판매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죠. 그런데 임대를 할 경우에는 좀 정보가 없게 되면 약간 좀 힘들거든요. 한국처럼 이런 부동산 중개업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맞는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리핀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냐? 주로 구하는 방법들이 보면 온라인을 통하든가 아니면은 한국의 부동산 중개인 같은 브로커를 만나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이 브로커를 만나는 것도 웬만한 필리핀 생활 경험이 없게 되면은 만나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필리핀 그런 브로커들한테 사기당한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 생활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좋은 브로커를 알고 있게 되면은 그만큼 생활하는데 좀 편리하고 또 주위 사람들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쇼핑몰을 걸어 다니면서 촬영도 하면서 그리고 또 설명을 직접 녹음하다 보니까 힘든 점이 좀 있네요. 왜냐면 걸어 다니니까 숨도 차고 또 마스크 끼고 지금 계속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숨 차가지고 그런데 그냥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썰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로드 사장님은 옷가게에 와가지고 세일하는 것이 있나 없나 열심히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실 때 보통 이제 콘도나 콘도 하면 한국에 생각하는 콘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한국의 아파트를 여기서 콘도라고 부르는데, 콘도를 구할 경우와 그리고 일반 주택을 구할 때의 경우가 좀 나뉘어지는데요.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니시다가 그 콘도에 보게 되면은 어드민 오피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려가지고서 그 매물이 있나, 매물이 아니죠, 월세가 나온 적이 있나 한번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필리핀의 시스템은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100% 다 월세 개념이거든요. 월세에도 보증금이라는 것이 많아야 한 2개월치, 3개월치를 먼저 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 월세는 한 2, 3개월 그것도 선불로 내고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주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소개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닐라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아는 브로커들이 한 명밖에 사실 없거든요. 더군다나 또 제가 사는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만 알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아는 브로커는 저랑 안 지가 한 13년 됐죠. 제가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알게 된 저와 동갑내기 필리핀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죠, 아줌마, 이분을 할머니라고 칭하게 되면 제가 할아버지가 됩니다.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까지 알고 지내 가지고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아는 지인이 집을 하나 구할 게 있어 가지고 그분 통해 가지고서 괜찮은 집을 소개를 받았거든요. 미리 촬영해둔 그 집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집을 현재 지금 구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집을 하나 소개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을 보러 왔는데 이 집 한 내부를 보고서 한번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로 진 건물인데 3층이더라고요. 3층인데 방이 4개, 그리고 주방 거실 있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웬만한 가구들은 다 갖춰져 있고, 여기 월세가 55,000페소. 이 정도 시설 규모에서 이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방이 있고요. 여기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메이드 화장실, 뭐 이제 메이드들이 쓸 수 있는 방이 2개가 있더라고요. 요거 배치는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필리핀 집에 보면 더티 키친을 해가지고 외부에다 주방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밖에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1층에는 여기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1층에는 또 방이 하나가 있네요. 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각 층별의 층고가 상당히 높거든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한국으로 따지면 안방, 보통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부르는데, 안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TV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안방, 옷장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이런 창고방 같은 것이 하나 있고요. 2층에 화장실, 그리고 2층 방이 또 2개가 더 있죠. 여기요. 작은 방들이. 이 방에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옷장과 침대하고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옷장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뭐 가족실로서 이 바깥에다 뭐 바베큐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 뭐 애들 놀이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아주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장소입니다. 이 정도 가격에 55,000 페소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주택 영상 잘 보셨나요? 아주 이 집은 2년이 잘 돼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이 계약을 했죠. 그 집으로 이제 식구들이 다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조건이 괜찮아가지고 또 집도 괜찮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만족하게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집을 계약을 할 때는 영어가 조금 서투신 분들은 영어를 좀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계약 조건을 잘 따져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괜히 어설프게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에는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로즈는 옷가게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을 구하게 되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한국하고는 조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는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필리핀에서는 집을 매입하거나 월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질 않습니다. 그 대신 집 주인이 그 중개 수수료를 갖다가 이 브로커한테 지불하는데, 보통 중개 수수료는 한 달치 월세를 기본으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야 뭐 집주인과 브로커 간의 그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통상 한 달치 월세를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불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지요. 일단 짐 싸는 그 기구들을 사려고 며칠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때 미리 찍었던 영상을 여기에 이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이사 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게 되면 이 뽁뽁이죠. 예, 한국에서는 뽁뽁이라고 그러고 필리핀에서는 버블랍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 옆에 이 도매로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 큰 거 하나가 310페소, 아주 싸네요. 이것을 내셔널 북스토어에 가게 되면은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 도매로 파는 집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아주 큰 것이 한 개, 하머치 테이프 한 개 또 74페소. 예. 아주 저렴합니다. 예. 또 테이프 카터까지 또 판매를 하네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는 한국처럼 포장이사 같은 개념들이 별로 여기는 없거든요. 뭐 한국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마 좀 비용이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사를 할 때는 뭐 뽁뽁이 같은 걸로 짐을 잘 싸고 박스도 잘 구입해 가지고 짐을 싼 다음에 일단 트럭이랑 인부를 갖다가 여기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인터넷을 통하던, 로즈가 그걸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약을 한 다음에 이사 당일날 트럭하고 뭐 인부 한 서너 명 정도를 부르게 되면은 충분하게 이사하는데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네, 지인이 이사할 날은 한 달 정도 좀 남았거든요. 네, 미리 영상을 이렇게 촬영했다가 나중에 이사 가는 날
같이 한번 또 영상을 이어가지고 한번 더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있다가 다시 영상을 이어가려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쇼핑몰 나온 길에 이것저것 주절거리면서 한 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아주 잘 끝났죠. 누구를 투표했던 간에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필리핀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아주 재미난 것이 있어 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7-11 Election 2022. 예. 여기 보게 되면 이 커피 잔에 It's only the coffee and drinks. Coffee and drink. 이번에 입후보한 후보들을 갖다가 다 지금 이렇게 컵에 새겨져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레니, 그 다음에 바키아오, 이스코, 그다음에 봉봉 마르코스, 이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고, We 여기 don't decide yet. 요거는 아직 후보가 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컵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음료수나 커피를 하게 되면은 요것도 하루에 하나의 또 여론조사의 한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한국에서도 나중에 다음 대선이 있을 때는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로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후보자를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봉봉 마르코스. 예전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죠.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또 아주 그래서 재미난 또 프로모션이 돼가지고서 SNS에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한국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의 발표가 있었죠. 3월 21일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 입국 시에 격리 7일이 면제가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전에 제가 가이드 해드렸던 많은 손님들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오늘 오전 한때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쪼록 여행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저도 좀 열심히 다시 예전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용어 사용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겠더라고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일본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본말 사용 문제 때문에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대판焼き용어 잘못 사용했다가 철판 요리로 사용 안 했다고 그랬다가 아주 핀잔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이 라면 낙이라는 일본 식당을 왔거든요. 어떻게 또 오다 보니까 일본 식당 오게 되네요. 왜냐하면 마닐라에 일본 식당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서 일본 식당들을 가끔 이렇게 찾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프로모를 한다 합니다. 보통 400페소씩을 하는데 두 그릇에 600페소, 15,000원 정도 하죠. 두 그릇에 한 그릇에 7,500원 정도 하는 라면을 지금 먹으려고 왔습니다. 네, 라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먹을 때 깨를 갈아 먹으면 맛있거든요. 깨를 듬뿍 갈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당에 맛있는 것은 이 김치 대신에 이 쑥수나물 무침이 아주 괜찮거든요. 이거 라면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일반 인스턴트 라면하고는 다르죠. 네, 면발도 다르고, 그리고 또 내용물 좀 푸짐해 가지고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싸가지고 먹는 맛이 죽이거든요. 네, 한 그릇 싹 비웠습니다. 오늘 로즈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라면 데이트 아주 잘했습니다. Are you satisfied? 오늘 총 먹은 것이 600페소에 서비스 차지 10% 660페소 나왔는데, 서비스가 아주 형편없으면 절대로 팁을 안 넣고 합니다. 그래서 700페소 줬는데 40페소 거실로 오게 되면은 챙겨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음식은 맛있는데 그리고 종업원들 서비스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네. 로즈가 좋아하는 20페소짜리 동전입니다. 40페소 챙겨가겠습니다.